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1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전에 이제 Q&A 했던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신님까지 오전에 했었고, 이어서 이제 읽어볼게요. 박상현님이 써주셨어요. 벡트 연말 오픈 얘기는 페인트 모션인 것 같습니다. 개미들의 시장 진입을 최대한 막고 기습 오픈할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퍼드성 기사를 만들어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다음에 죄송합니다. 강성규님이 써주셨어요. 혹시 뭐 라이브 방송 예정은 없냐? 그래서 제가 이제 10,000명에 도달하면 그때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그때 10,000명 도달했을 때 뭐 정기적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건 모르겠고, 일단은 이벤트성으로라도 10,000명 됐을 때 그때 한번 라이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구매 후에 개인 지갑으로 옮기게 되면 구매했던 가격으로 고정되어 이동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 후 다시 매도할 목적으로 거래소로 이동하게 되면 평단가 300원에 100개가 있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 평단가는 그러니까 입금을 하게 되면 뭐 거래소별로 차이가, 그러니까 거래소별로 그 평단가를 바꿀 수 있는 거래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입금을 했을 때 그 입금 시점에 만약에 리플 가격이 1,000원이다라고 하면 평단가가 이제 1,000원으로 찍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 내가 얼마에 샀나 그거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따로 메모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지갑 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거래소를 옮긴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처음에 초기에 구매했던 그런 구매 가격을 따로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렇게 따로 뭐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그 구매 가격하고 옮길 때 그게 고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매입가는 그 거래소로 이제 옮겼을 때 옮긴 그 시점에 그 코인의 가격이 매입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산이님이 이제 써주셨어요. 이번에 이더 하드포크는 소프트 업그레이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전 여타 코인들 하드포크처럼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지 궁금해지네요. 그 H님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 하드포크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를 뭐 비트코인 캐시에서 BSV가 떨어져 나가고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하드포크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새로운, 내가 하드포크라고 하면 무조건 뭐 새로운 코인을 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일단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2017년도 이제 장을 생각해 보면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 다이아몬드를 이제 에어드랍 할 때 일시적으로 그 다이아몬드 에어드랍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빠졌습니다. 빠지고 바로 가격이 회복한 후에 또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은 이제 하락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할 때 워낙 또 많이 이제 빠지고 시장까지 뭐 그거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는데, 뭐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하드포크를 하게 되면 가격이 무조건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장이라고 하면 하드포크를 해도 만약에 하드포크를 해서 어떤 새로운 코인을 떨어져 나와서 지급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사님이 써주셨는데, 지금 비트코인 매수할 저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사고 있진 않는데 트레이딩을 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비트코인도 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매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계속 지금 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다 저는 싼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강명희님이 써주셨어요.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가 무한 양적 완화를 발표했는데 앞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함께 현물 자산과 향후 비트코인 시장이 빠르게 흘러갈 듯합니다. 계몽 진입 속도 또한 빠른 듯하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오전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물론 이제 지금 얘기한 거는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그러니까 그 의원들 중에 어떻게 보면 일단 소수 의견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무한 양적 완화, 그래서 뭐 주식도 뭐 매입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그 파월 의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돼서 실제로 미국에서 페드에서 돈을 찍어내서, 그러니까 진짜 머니 프린팅이죠. 말 그대로 머니 프린팅을 해서 주식시장을 떠받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이제 이 차트를 안 보여드려서 한번 지금 보여드려보면, 지금 베네수엘라 주식시장 차트예요. 94년도부터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랐고 지금 로그가 적용이 됐어요. 로그를 지워보면 이렇게 보여요. 말도 안 되는 상승인 거죠. 2018년도에 6257에서 지금 단위가 48만까지 올랐습니다. 뭐 거의 이제 한 1년 만에, 지금 2018년도 3월, 2019년도 지금 2월이니까요. 1년도 안 된 시점에 뭐 지수가 지금 뭐 보시면 18년이라고 하더라도 3,500에서요. 3,500에서 48만까지, 49만까지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50만까지 거의 터치했는데, 그래서 보시면 경기가 좋아서 베네수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경기가 좋아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가 워낙 빠른 속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무조건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가 생기는 족족 이거를 무조건 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내가 구할 수 있는 현물 자산, 실물 자산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먹을거리로 바꾸든지요.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달러 대 볼리바르 차트인데, 올해 2019년도 1월달부터 해서요. 1월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상승한 것만 지금 보시면 상승폭이 408% 상승했습니다. 달러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볼리바르보다 가치가 또 4배 더 증가했어요. 1월달부터 해서요. 그러니까 볼리바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 볼리바르로 갖고 있으면 4분의 1 토막이 또 난 겁니다. 거의 이제 뭐 한 달 좀 넘은 시점에, 한 달하고 한 열흘 지났는데 4분의 1 토막이 또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계속 뭐 자고 일어나면 떨어지는 게 되기 때문에, 뭐 작년 또 11월 달부터 해보면 4,700%입니다. 4,70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화폐 가치가 볼리바르는 떨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차트가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볼리바르 가치가 영원으로 급격하게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인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만약에 달러를 볼리바르처럼, 아까 이제 주식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돈을 찍어내서. 뭐 미국이 이 정도까지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상 궤도까지만 올려놓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이거는 이제 돈을 찍어내서 주식시장에 개입을 하는 순간부터 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이미 시작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돈에 대한 가치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더 빨리 이 돈을 버리느냐,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탈출 러시가 일어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있는 족족, 저는 돈이 들어오는 족족 이거를 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주식을 사든 아니면 뭐 부동산을 사든, 아까 얘기한 금을 사든 은을 사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시장도 페드에서 돈을 뭐 무한대로 찍어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이 이제 상승할 것이고, 이렇게 상승하게 됐을 때는 화폐 가치, 그 달러 대 그러니까 보시면 만약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요, 비트코인 대 달러에서 이 비트코인이
가치가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0원으로 수렴되면서 지금 달러 대 볼리바르와 같은 차트 모양이 만들어질 거다. 비트와 달러 차트 모양도 그와 같은 차트로 저는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야,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시장 어떤 선택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주식시장도 이렇게 올라가겠지만요, 주식시장 올라가는 속도보다 비트코인 올라가는 속도가 저는 훨씬 빠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네수엘라를 보면 베네수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한 상승률하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그 볼리바르 대 달러의 가치를 따져보면 이 달러 대 볼리바르 이 상승률이 더 큽니다. 주식시장 상승률보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더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비트코인과 만약에 그 주식시장 뭐 다우라든가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달러가 무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풀리게 됐을 경우에는 비교를 해보면 물론 주식시장도 상승하겠지만 비트코인 상승률이 훨씬 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꾸 이거를 기대서 이걸 끄도록 할게요. 예, 다음 내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일단 소수 의견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어떤 다수 의견으로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이 부분을 실제 말을 하고 시행에 옮긴다라고 하면, 그땐 분명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다. 왜냐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고 다 내용을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야, 돈을 이렇게 찍어내서, 그냥 돈을 찍어내서 이걸 주식을 사?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게 되면, 한번 의심을 하게 되면 이제 신뢰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박선주님이 써주셨어요. 저는 2018년도 1월에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고 ICO에 대부분 돈을 투자해서 그냥 지금은 인생 공부했다 치고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 지금 코인들이 엄청 많은 숫자의 코인들이 있어요. 보시면 일단 이 코인 마켓캡에 올라와 있는 코인만 해도 2065개의 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이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적어도 이제 한 30위 안에 들어가는 1위부터 30위 안에 들어가는 코인들, 예, 30위 안에 들어가는 코인들, 이 정도 안에서 우리가 좀 선택을 해줘야 된다. 이 정도 안에서. 그리고 이제 ICO가 얼마만큼 위험한 거냐 보시면, 지금 뭐 보시면요, 여러분들 그 밑에 이제 지금 뭐 100이 넘어가고요. 나중에 이제 다음 한번 볼게요. 다음 뭐 한 500이 넘어가기만 해도요, 시총이 얼마냐면 20억이 안 됩니다. 예, 시총 자체가 20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런 그 시총이 20억도 안 되는 그런 코인들도 처음에 ICO를 해서 돈을 모집할 때는 막 500억씩 아니면 뭐 그 이상 펀딩을 받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펀딩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시총 자체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어요. 지금 300이 76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내려가 보면 뭐 1000등 넘어가게 되면 시총 자체가 아마 이제 거의 뭐 아마 10억도 안 되는 그런 코인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예, 지금 보시면 502 코인이 시총이 31억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침체기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ICO를 해서 모집을 할 때는 돈을 금액을 뭐 엄청 큰 금액을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총 자체가 뭐 10억대인 코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러면서 일도 또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그런 코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투자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 회사가, 물론 운영비는 이 회사에서 받은 그 처음에 받은 뭐 이더라든가 뭐 비트라고 하면 그런 돈을 운영비로 따로 이제 책정해 놓고 잘 그 돈을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그 개발하는 회사가
자신들이 받은 이더라든가 비트를 처음에 뭐 다 바꾸지 못했다던가 아니면 바꿔서 이거를 좀 잘 관리를 안 하고 처음에 이제 돈이 있다고 막 썼다라든가 아니면 불장 때는 자기네 시총도 크니까 야 우리 갖고 있는 이 코인으로만 우리가 뭔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써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시총이 뭐 10억 미만이라고 하면 사실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줄 것이며 뭐 사무실 임대료를 어떻게 낼 것이며 관리비를 어떻게 내겠어요. 당연히 운영 자체가 이건 힘들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700이 넘어가면 시총이 이제 10억 거의 미만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792 이렇게 되면 시총이 8억입니다. 8억.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시총 자체가 예. 그리고 뭐 보시면 뭐 이름은 이제 비트코인 Z 뭐 이런 코인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뭐 저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비트코인 Z라든가 뭐 아니면 아예 이상한 이름에 아니 비트코인만 들어가 코인을 갖고 우리가 뭐 ICO에 참여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되도록이면 시총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에서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시고 ICO는 진짜 좋은 거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이거 확실하게 공부했다 뭐 전문가 누구가 좋다고 하더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해보시고 찾아보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땐 투자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이거 무슨 대기업하고 연결돼 있다 무슨 국내 S기업하고 연결돼 있다 L기업하고 연결돼 있다 뭐 중국의 뭐 A기업과 연결돼 있다 뭐 미국의 뭐 G기업과 연결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사기를 치려고 하는 그런 코인들 특징이 뭐냐면 뭔가 좀 후광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는 아니면 대기업들과 우리가 연결이 돼 있다. 대기업들과 이미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런 거를 계속 언급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물론 사실일 수 있지만 그거를 몇 번이고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맺은 업무 협약은 그냥 뭐 돈만 얼마 지불하면 뭐 바로 거기서 그냥 업무 협약 맺은 걸로 이렇게 해준다던가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진짜 이 회사랑 되게 업무 협약을 제대로 맺어서 뭔가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포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오히려 이제 뭔가 대기업을 이름을 계속 거론하면서 한다라고 하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뭔가 이제 ICO 같은 거 참여하시지 마시고 이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그 리스크가 큰 만큼 보상 또한 큰 시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총 사실 저는 비트, 이더, 리플 이 세 가지만 갖고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뭐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살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비트, 이더, 리플 이 정도만 내가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갖고 가시고 아니면 뭐 다른 거 꼭 사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비트, 이더, 리플을 뭐 한 90% 아니면 80% 포트폴리오에서 채우시고 나머지 뭐 한 20%만 뭐 채우신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이제 ICO 말고 시총 상위권 30위 안에 있는 그런 코인들로 선택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이제 ICO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번에도 380만원 이하에서 4년 부은 연금보험 해지해서 매수를 하셨다. 그래서 잘하신 거고 뭔가 이렇게 하시고 사실 이렇게 매수하시면 무슨 뭐 리딩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홀딩 하셨다가 충분히 비싸졌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고평가 영역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징후들이 있잖아요. 뭐 채널 상단부에 도달했다던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가격 예를 들어 지금 샀는데 나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뭐 3,800만원 10배 지금 380만원 이하에서 사셨다고 하니까 10배부터 나는 분할로 매도하겠다. 그럼 그 가격에 그냥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한 어떤 기술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싼 가격에 대해 샀다가 비싸지면 그때 그냥 분할로 파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 확실한 상승장으로 가고 부동산 시장이 저점으로 가기 전에 부동산 관련 동영상도 가끔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뭐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흐름상 이제는 암호화폐를 뭐 매도해서 부동산으로 뭐 일정 부분 자금을 옮겨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뭐 저도 이제 제가 직접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때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재균님이 1비트는 이제 끝까지 가져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김동준님도 이렇게 그렇게 써주셨는데 만약에 고평가 영역에 접어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일정 부분 양은 끝까지, 이거는 아무리 비싸졌다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야, 이거 너무 지금 비싸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그 채널 상단부에 도착한 이후에 상단부를 넘어갔다 하더라도, 진짜 내가 딱 원하는, 뭐, 1비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0.5비트가 될 수도 있고, 개인마다 그건 이제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리플이라고 하면 내가 뭐, 리플 1000개는 그냥 끝까지 가겠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하신 그 개수를 전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그 베네수엘라 주식시장 보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지금 로그가 적용이 안 된 건데, 로그를 적용해도 지금 로그를 적용한 건데 그 비트코인 차트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보시면요, 지금 로그를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약간 각도를 낮추면서 움직입니다. 각도를. 지금 비트코인 차트는 달러 대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보시면 이제 로그를 적용해서 보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가 이제 줄어들죠. 처음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점점 각도를 낮춰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네수엘라 주식시장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한 직선 수준으로 가다가 오히려 네트워크 차트처럼 지금 로그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 꺾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결국 이제 베네수엘라 이 주식시장도 어떤 볼리바르 가치 대비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도 이 달러가 만약에 무한 공급되게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우리가 이렇게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판단하는 게 또 다르게 우리가 판단했던 것과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래도 채널 상단부를 넘어가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리고 이제 저스티스 린님이 글을 굉장히 길게 써주셨는데 2018년도 미국 은행 순위 10위권의 은행들과 법정 화폐 계좌 연동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써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벡트 거래소도 오픈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그 대형 뭐 피델리티와 이렇게 투자를 받은 에릭스엑스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벡트를 얘기하는 건지 뭐 에릭스엑스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제 이런 대형 거래소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기존 금융권에서 나온 이런 대형 거래소들, 믿을 수 있는 대형 거래소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거래소가 이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마지막으로 뭐 욕심 조금 버리시고 시장 참여자로서 기다린다라고 하면 앞으로 좋은 소식이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 이제 이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대중들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거래소가 나오면 그게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송기봉님이 써주셨어요. 비트코인 한 개에 1억도 아닌 뭐 1000억이라면 과연 이게 가능성 있는 수치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 CJ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셔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저한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로그 차트를 적용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봐 달라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1000억 차트 이거를 뭐 그려서 하는 게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그 존 메가피가 얘기했던 부분, 이게 이 지금 사이트가요 보시면 그 메가피랑 팀 드래퍼가 얘기했던 그 팀 드래퍼가 예측했던 2022년까지 250K 25만 달러, 그리고 메가피가 얘기했던 이건 이제 한 3억 원 정도 되고요. 메가피가 예측했던 2020년까지 100만 달러, 2020년까지 100만 달러니까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가피가 예측한 걸 가지고 보면요, 지금 존 메가피가 예측한 걸 가지고 그려보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여야지 적정 가격일 거냐,
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잠시만요. 지금 뭐냐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3,620달러입니다. 근데 그 존 메가피가 얘기한 2020년까지 100만 달러, 2020년 말까지요. 100만 달러가 됐을 때 현재 그 존 메가피가 예상한 흐름대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은 얼마여야 되느냐? 이 지금 빨간색이 빨간색 이 선이 그래프가 존 메가피가 예상한 그 2020년 100만 달러를 따라서 가는 이제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존 메가피가 예상한 걸로는 지금 35,000달러여야지 이 속도로 갔을 때 2020년 말에 100만 달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 지금 3,600달러는 굉장히 싼 가격이다. 그리고 이제 그 존 메가피 이 차트를 봤을 때 보시면 2017년 말은 존 메가피가 예상했던 그 속도대로 한다라고 하면 얼마였냐면요. 잠시만요. 4,500달러였어요. 이때 4,500달러였는데 그리고 이제 최고 올라갔을 때가 4,600달러였습니다. 근데 4,600달러였는데 이제 2만 달러 갔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보면 이걸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고평가 영역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속도로 갔을 때 존 메가피는 2020년 말이 되면 100만 달러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 속도대로 상승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성기봉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걸 이제 만약에 그 존 메가피 이 차트대로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바꿔보면 되거든요. 2030년 30년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2030년으로 해서 금액은 1억 달러죠.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하면 이제 2030년까지 1억 달러를 간다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이 속도대로 이제 증가한다. 그래서 거의 이 그래프가 결국에 이제 네트워크 그래프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030년에 1억 달러가 되면 지금 그 존 메가피 차트를 이용해서 봤을 때 이런 모습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예상해 볼다라고 하면 한 25년에는요. 얼마냐면 270만 달러입니다. 2025년에는 270만 달러. 그리고 2027년에는 900만 달러가 되네요. 거의 그리고 2027년에 1000만 달러가 되네요. 1000만 달러. 네, 10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그 헤지펀드였나요? 헤지펀드에서 1000만 달러를 비트코인 100억 원이죠. 대략 100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존 메가피 이 차트를 적용해서 보면 2027년 5월달에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요소님이 내용을 써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초 비트코인화가 목전에 다가오고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는 행운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면 초 비트코인화와 함께 부동산 자산으로도 돈이 몰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 비트코인화 이거는 뭐냐면 결국 이제 기존에 있던 법정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법정화폐를 이제 버리는 것이 됩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마찬가지로요. 그럼 베네수엘라 주식시장 올라갔던 것처럼 베네수엘라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될 건 뭐냐면 상승을 했는데 얼마만큼 상승을 할 거냐. 그리고 상승한다라고 하면 상승률이 만약에 암호화폐보다 더 높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진 않을 거다. 지금 베네수엘라 부동산 시장 어떤 차트를 제가 보지 못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제가 이제 예상을 해보면 주식시장 상승률이 비트코인 상승률을 달러 상승률을 못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달러 상승률은 또 비트코인을 못 따라가요. 달러는 왜냐면 비트코인이 계속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트코인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상승률이.
물론 당연히 이제 부동산도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초 비트코인화가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같이 따라서 기존 법정 화폐 대비해서는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만약 상승장으로 돌아선다면 코인을 현금화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고자 한다. 국세청에서 자금 조달 계획을 코인 급등에 의한 수익에 자금 출처라고 제출한다면 이 소명을 국세청이 인정하리라고 보시나요? 예,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더리움을 꽤 많이 갖고 계셨어요. 꽤 많이 갖고 계셔서 그분이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한 10,000개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굉장히 이제 큰 수익을 봤어요. 본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물어봤어요. 이제 국세청에 내 세금을 내야 되냐 했더니 법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이런 암호화폐 수익이 있으면 확인해 보시면, 왜냐면 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그냥 그걸로 여러분들이 만약 부동산을 사신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법에 맞춰서 적용해서 세금을 내고 하시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시장이 올라가서 수익 실현하시게 되면 그때는 뭐 부동산을 그 돈으로 사시든 그건 상관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CJ님이 써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일단 이 CJ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분석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델의 가정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바꿔서 CJ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1 비트코인을 1,000억 달러 주장은 1.8 쿼딜리언, 그래서 1800T 달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파이낸셜 에셋, 돈 포함해서 합으로 이제 규정한 후에 유통 가능한 비트코인 개수 16.8, 그러니까 1,600만 개로 나눈 건데, 일단 올해에 가까운 가정 하나가 일단 돈이 127조 달러,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자산들을 합산했다. 이러면 안 되고, 피셔의 머니 이퀘이션, 그래서 M 곱하기 V는 P 곱하기 Y, 이거를 이제 변형해서 인용하자면, 이거 지금 제가 얘기 드리면 아마 이제 머리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이제 좀 수학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지금 마지막이니까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27조 달러 종이돈, 지금 이 MV 곱하기 P 곱하기 Y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127조 달러 종이돈 곱하기 돈의 회전 속도, 그래서 종이돈을 제외한 실질 자산 가치. 그래서 이 실질 자산 가치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1800 트릴리언에서 127 트릴리언을 빼서 대략 1673T로 이제 형성되는데,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후에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냐, 이 1673으로 하는 게 맞냐,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고, 1번 결론이 비트코인이 대체할 가치는 127 트릴리언이다. 그러면 127 트릴리언을 16.8, 그러니까 1600만 개, 1680만 개로 나눴을 때 비트코인 한 개로 가격 적정하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다. 하나 더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현금의 회전 속도. 그래서 지금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한 겁니다. 대입을 했는데, 이 회전 속도를,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계산해서 한 10배 정도 이거를 해서 곱하기 이제 10을 하신 거예요. 해서 13에서 130으로 이제 계산해서 따져 보니까 여기서 끝이냐, 뭐 그래도 되겠지만, 아까 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다 그 법정화폐를 다 대체하진 않는다. 지금 나와 있는 암호화폐들이 각각 나눠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그 실물 자산들의 가치를 이제 표현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 시총은 6.5 트릴리언이 적절하다. 그래서 이거를 1600만 개로 나눠 보니까 1 비트코인이 38만 7천 달러다. 하나로 약 4억 원 정도. 그래서 아마 이제 윙클보스 형제가 40만 달러를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하나로 한 4억 원 정도 되면 그때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이제 시간 가치까지 고려하신 거예요. 2030년에 완전히 대체한다라고 하면 거기 이제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율 적용하는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계산되느냐,
계산해 보니까 2,2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현재 가격이 이제 400만 원 정도니까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는 2만 달러, 그러니까 2,200만 원, 2만 달러 정도가 나오는데 현재 이제 400만 원이니까 싸다. 현재 가치를 이제 따져보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공계 계열에 계셨던 것 같아요. 문과 출신은 아니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한 가지 뭐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블록체인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자산들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가치 평가를 하지 않았던 모든 데이터들을 다 가치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얘기했던 아까 자산 가치 평가 그 부분 이 1673 트릴리언 이 부분이 좀 더 저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앞으로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CJ님이 굉장히 좀 재밌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그리고 또 의견 그리고 같이 이렇게 정보를 한번 공유해보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2월 1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